오늘은 좀 색다른 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맨땅에 헤딩해서 원예치료의 선구자가 된 완주의 송민화 대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치유농업이다, 힐링농업이다 굉장히 유행인데 아마 농장을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 청년 농부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장을 과거에 어떤 농부들이 한 그대로 하지 않고 나만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위험하지만은 이쪽으로 나간 송민화 대표께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이런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또 청년 농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기존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것들이 농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정도 깨달음이 오는 시대 저희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맨땅에 헤딩해서 원예치료의 선구자가 된 송민화 대표 이야기 농바시 제82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희망, 완주의 소양면에 사는 송민화 대표 이야기인데요. 드림뜰 힐링팜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는 송민화 대표 이야기입니다. 26살에 시작해서 30세인 그녀가 4년 만에 일궈낸 기적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 덕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변에는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불굴의 노력, 그 다음에 확고한 정신 무장이 가져온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격증도 따고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직업재활사를 딴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원예치료사 석사과정도 수료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근무 경력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건강이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을 좀 도와주고 꽃을 키우거나 꽃꽂이 아니 이건 아니고요. 부모님을 좀 농사를 한 2년 정도 아마 지었더라고요.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돕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고향에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농사일이 바쁘니까 조금 도와주신 것 같아요. 2년간. 원예치료는 뭐냐면은 꽃을 키우거나 꽃꽂이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힐링을 얻는 건데요. 이렇죠. 마음의 진정 효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 등의 인지 중재 기술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활동적 장애인의 손 근육 활성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치유도 겸해서 송민화 대표 자신도 이제 힐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와서 이런 일들을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실증한 원예치료가 이젠 주업이 되어버렸네요. 본인이 어떤 원예치료를 뭐 돈을 벌으려고 막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실증을 해봤는데 이제 좋아졌다 이거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실증 재료가 됐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본인을 통한 스토리텔링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얻은 뒤에 2년 뒤에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 소양면에 3,000평을 임대해 가지고 원예치료 사업을 무조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원예 교육장을 만들고 텃밭 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태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끔 한 거죠. 야파, 꽃씨, 그 다음에 다육식물, 꽃, 이용, 비누 등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요. 원예치료 관련 교육도 꾸준히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힐링팜 농장 운영은 2015년 중고 자재로 634평의 연동하우스를 지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배동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교육장 주변에 동물농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드림 힐링팜을 드림뜰 힐링팜 농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해에 이제 성과는 초라하고 손님이 많이 안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고에 불까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글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든지 또 수필 이런 걸 읽어보면은 항상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에 아마 소설처럼 어떤 위기가 오고 나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을 때 그 희극이 제대로 잘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위기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낸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2018년은 매출 목표액에 2배로 성장을 했고 연간 교육 대상자도 4년 만에 2,000명 목표에 5,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또 외부 출강 교육생까지 합치면은 그녀가 원예치료를 교육한 사람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농장이 또한 그 알려지는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강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어떤 교육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야가 새로운 힐링 치유 농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업에서도 상당히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를 어떤 개척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농바시에서 항상 이러한 모멘텀을 얻으시라고 이런 그 강좌를 소개하고 또 제가 직접 나서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요즘 고부가 가치 농장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공의 원천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완주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완주교육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체험터로도 지정을 받고 완주 초, 중, 고등학교 10곳과도 역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협약기관으로도 지정이 됐고요.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부터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 수련 활동농장으로도 지정을 받았고 완주 정신건강지원센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전주광역치매센터, 전북장애인복지관, 구의생활문화센터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농장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들과 어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떤 그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과 식물,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식물 생명과학 분야 직업을 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했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농업 직업 재활을 통해서 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다음에 원예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장애인들에게 어떤 자립심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 또는 네 번째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그 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 농장 주변이 또 경관이 좋아가지고 산과 자연, 계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농장에 염소라든지 오리, 닭, 개, 토끼, 돼지 등 동물 체험 등 10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고객들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화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드림뜰 힐링팜의 순기능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화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혼자 못 오니까 너댓 명의 인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도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청년 농업인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송민아 대표는 굉장히 모범사례로
여기저기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농업을 떠나서 어떤 힐링 농업, 치유 농업 쪽, 치유 농장을 개설하는 데도 상당히 시장 확장에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고 하네요. 자, 새로운 수요. 요즘 그 대인기피증이 늘어나고 있고, 운동용 외톨이 등 장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치유 민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 농장 개념이 상당히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원예치료 분야는 아직은 법제도화 등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이런 추세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고 있고, 완주도 또 신활력 플러스를 통해서 완주군 전체가 로컬 푸드를 이용한 그런 치유, 힐링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기반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농림부에서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시장이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와 같이 정신건강 쪽으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마 송민화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창고에 불도 나고 처음에는 성과도 안 좋았는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4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치료는 농업과 융합되는 품목이 많아가지고 농업의 어떤 그 품목이 이제 농업도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하고도 많이 지금 원예 치료가 연관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하되 압축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자격증 교육 같은 거는 단기간에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길게 가지 말고. 그래서 드림뜰 힐링팜은 어떤 쉼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일체화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농산물은 약이다라는 개념도 이제 제가 주제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이 농장 이름도 쉼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은 어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맨 땅의 헤딩에서 원예치료 선구자가 된 송민화 대표 이야기를 농바시 제 82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을 들으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 치유농장, 힐링농장이 이제 먼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농업을 하실 청년농이나 또 청년농이 아니라도 새로운 농장을 하시는 귀농 귀촌인들께서는 이러한 치유농장, 힐링농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으셔서 모멘텀이 되었으면 저희 영상이 좀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또 모멘텀이 되어 가지고 어떤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농장으로 변모를 하면 농장에도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